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증시 마감 분석 시작해 볼게요. 오늘 꼭지는요. 계속 약세였던 코스닥 시장이 오늘 6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로 막판 반등에는 나섰지만 유독 약세인 이유를 심층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3억 이슈는 잠깐 언급은 드렸었는데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어제 뭐 정부랑 기업이랑 그쵸? 뭐 모두가 공범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뭐 어제 현대차 충당금 이슈가 있었고 정부는 이런 것들 양보 안 하고 있고 그죠? 기업이나 정부나 동학개미도 꼬셔서 부동산 자금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했는데 사실 시장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양도세 3억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급은 이 문제가 아닌데 사실 좀 전에 시장이 끝나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 경향신문이고 단독 보도였어요. 오후 3시 55분 장 끝나고였죠. 동학개미 반발에 청와대 대주주 3억은 접을 듯. 그래서 막판에 반등이 나왔다 뭐 이런 해석인데 좀 전에 6시 좀 전에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이 뭐냐? 대주주 3억 원 재검토 청와대 사실과 달라. 정부 입장 불변. 밀어붙이는 기재부. 이건 6시간 전이고 이게 47분 전. 대주주 3억 원 여건에 묻더니 청와대 입장 변화 없다. 이게 요게 2시간 전이고 그죠? 요게 그 전에 3억 밀어붙여 홍남기. 요새 이분 좀 꼴보기 싫어요. 어쨌든 뭐 인격적인 비하보다는 제가 이 얘기 오늘 집중적으로 할 건데 과연 기재부 직원들은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기재부 장관이라는 분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 그런 조세 정책을 펴는 건지도 단순 공격이 아니에요. 끝까지 영상을 구독해 보시면은 무슨 내용을 제가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삼전릭스라고 표현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죠? 밤 사이에 그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 낸드 쪽이죠. 낸드 쪽 인수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재주들이 오늘 시장 대비 강했고요. 코스닥에서 막판에 물론 시장이 반등하지 못했으면 얘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시총 1위, 하이닉스 오늘 좀 떨어졌지만 최근에 돌아가면서 지수 방어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코스닥이죠. 오늘 장중 803포인트 저점이었습니다. 800포인트는 깨지지 않았지만 9월 16일 영업일수로 한 달 전에 905포인트 찍고 100포인트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수는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 나왔고요. 근데 나스닥이나 S&P나 다우 미국이 지금 다시 나스닥이 12,000까지 올라갔고 일부 조정은 나왔지만 거의 조정 없거든요. 글로벌 잘 가고 있고 니케이도 그렇고 그쵸? 뭐 상해 종합도 조정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은 지수는 없어요 최근에. 근데 나홀로 유아 독존입니다. 유아 독존. 왜 그럴까요? 뭐 대주주 이슈라고 다들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기간 수급 매도가 상당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대주주 양도세가 그 트리거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종목들은 마이너스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지금 나왔어요.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헬릭스미스 이런 쓰레기 같은 종목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 회사 바이로메드 이전 회사 때 제가 파이프라인으로 한 10년 전이죠. 서울대 벤처에서 시작했잖아요. 정말 좋게 봤었는데 유상증자하고 그 증자금을 임상 파이프라인에 쓰지도 않고 쓰레기 같은 금융상품 가입해가지고 뭐 본인은 속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상 비용이 안 썼다는 유상증자 비용 자체 그리고 이번에 또 대규모 유중 안 하면 관리 종목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협박적인 그런 모습은요 정말 주주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주주는 지금 아니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기업은 신라젠보다 더하면 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증자를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그래서 주주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종목은 사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사실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손절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동학개미 지금 멘붕이죠. 서학개미 멘붕, 저도 멘붕.
오늘 펀드 매니저들 모두 멘붕입니다. 이게 지금 6거래일째 하락을 하다 보니까 물론 막판 조정은 막판 반등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왜냐 큰 반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청와대가 또 저렇게 번복하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빅히트 잠깐 점검할게요. 오늘 금일 시총 6조 1,700억, 6조까지 아까 내려가는 거 장중에 제가 봤었는데 10월 15일, 10월 16일 제가 데일리 시황 올렸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36만원 하나금투에서 리포트 나왔는데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 얘기해야 합니다. 금일도 마이너스 5% 이상 장중에 나왔었고 종가에는 시장 반등하면서 좀 올리긴 했지만요. 영업이익 얼마라고 했어요? 1100억, 1200억. 이거 오늘 종가 18만 2천원, 6.17조, PER 50배에서 60배 나옵니다.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시나요? 피어그룹 엔터주 봐야 된다고 했고요. 제가 SM이 오늘 보니까 7천억 정도 하더라고요. 시가총액. 근데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350억이에요. 올해 예상이. PER 얼마죠? 20배입니다. 단순 비교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SM의 3배죠. 3배. 시가총액이 3배가 아니라 PER로 치면 3배입니다. 그런 시가총액은 뭐 어마어마하죠. 거의 10배 가까이, 9배 가까이 되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이외 다른 수익, 매출 기여도 체크를 해보시고 보호해서 이건 지난번에 16일날 보여드렸던 거니까 아직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입장에서 몇십 배가 난 종목을 안 팔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빅히트가 한 시가총액 5조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거를 보고 베팅해야지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하지 장기적으로는 저는 제 기준에는 안 맞는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코스닥 얘기 중요하니까 이걸 해야죠. 유독 글로벌 시장 약세인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 얼마죠? 1139원에 끝났습니다. 1160원이 얼마 전이었고 올해 초에 1200원, 코로나 때 막 1240원까지 갔던 환율이 코로나 때 대비 100원이 빠졌습니다. 100원. 워낙 강세죠. 워낙 강세고 달러 약세입니다. 자, 수출 지표 어땠죠? 좋았죠. 9월에. 내일 아마 한국 수출 지표 또 나올 텐데요. 뭐 마이너스 좀 다시 나올 수 있겠지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내 환경 시장이 우호적이고요. 외국인이 왜 시장을 사는 거죠? 종목을 안 산다고 했어요. 외국인이나 바스켓으로 시장 사는 거고 그게 전자닉스 사는 거고 시총 상위주 올리면서 한 차익 먹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나중에 던질 때도 편하게 던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물론 종목들도 사긴 해요. 근데 그런 외국인은요 바스켓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금이 아니라는 거 좀 개별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예탁결제원 기준으로 작년 말에 주주명부 폐쇄 기준으로 봤을 때 조사를 해보니 대주주 양도세 대상자가 3억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3억 작년에 10억이었는데 93,500명이었어요. 그게 개인 투자가가 지금 주식시장이 2,58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한 2분의 1이 주식을 하는데 이 전체 주식 투자자 하는 계좌 수의 2,580만 명 중에 이 93,500명은 퍼센트 치면 0.36%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정말 작죠. 근데 문제는 절대 금액이라는 거예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고 파레토 법칙 아시죠? 8대2. 뭐 거의 10%가 8을 갖고 있고 나머지 90%가 2를 갖고 있는 지금 부자들의 재산과 저 밑에 재산을 합치면은 다 합쳐도 부자들의 재산 못 따라가듯이 절대 금액입니다. 이 퍼센테지는 낮지만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절대 금액. 이 40조가 3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나오는 연금 매도 이 금액이 나오면요. 연금이 지금 아마 남은 금액이 한 연말까지 던져야 될 게 오버 이슈가 7월에 발생했었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오늘까지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HTS에서 하반기에 매도한 게 한 5주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오버 이슈가 7월 말에 0.9%였는데 운용 자금에 주식, 국내 주식형에 한 2, 3주 정도 더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코스피는 좀 사고 코스닥 매도했지만 여전히 매도를 나올 수 있는 11월, 12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대주주 10억을 하향하면 3억 하향하면 이 40조가 물량은 다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30%만 나와도 12조잖아요. 12조. 그죠? 12조예요. 3억에. 그럼 12조 나오면 이 기간 풀압 쪽, PI나 이런 연금 쪽 그쵸? 사모펀드 차익실현 올해 코로나 이후에 수익 많이 냈는데 성과를 받기 위해서 안 던지고 싶겠습니까? 개인이 던지기 전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대주주 양도세로 개인이 던져서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관이 매도를 하는 거고, 그 매도가 풀업 쪽이든 사모펀드든 연기금이든 먼저 던지는 놈이 장땡이니까 더 많은 높은 수익률을 차익 실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수급. 근데 매수 수급은 멈췄죠. 왜냐? 새로 진입하려는 개인들도 이 개인 대주주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던지게 되면은 결국엔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그 물량을 받는 설거지, 단기적으로 설거지, 좋은 종목이라도 설거지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즉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이런 여러 가지 트리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기간 매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기간 매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수익받던 종목들도 원금 수준으로 오늘 아마 장중에 내려가거나 심지어 손실로 치닫는 그런 판단으로 개인들, 특히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이성장 판단과 종목에 대한 성장성 펀더멘탈 무시되면서 셀링 패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이 약세인 이유예요. 근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왜 정부 실패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특히 기관 투자가는 자기의 돈도 아니고요, 뭐 증권사 자기 자본이나 사모펀드 운용 매니저 입장에선 그동안 성과 좋았는데 이 대주주 물량 때문에 연말에 자기가 성과 냈던 거 다 내뱉을 수 있잖아요. 거의 한 20%에서 40% 정도 펀드가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던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결국 개인들의 그 대주주 물량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 대주주의 수급 현황을 신경 쓰는 대기 매수자도 매수할 생각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연쇄적으로. 공매도 지금 한시적으로 6개월 했다가 6개월 연장했잖아요. 이건 정부가 잘했다고 표현해요. 하지만 공매도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이미 코스닥은 제가 보기엔 패닉입니다. 패닉. 7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쵸? 공매도 타켓이 되죠. 기관놈들 던지면서 공매도 치기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해외 주식은 양도세 20%만 내잖아요. 그죠? 이런 외국인 지금 개인 대주주 양도세 외국인한테 받습니까? 안 하잖아요. 미국 시장을 보세요. 견주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3대 지수가 조정도 거의 없어요. 미국 대선이 뭐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정고점 거의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처럼 투기 시장을 만들지 않아요. 결국엔 이거는 정책 실패입니다. 20%의 세금과 함께 연말에 손실에 떠안게 되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죠? 연말에 팔고요, 연초에 다시 사면 대주주적 이슈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어느 시점 12월 연말에 들고 있으면 대주주고 없다가 다시 사면 대주주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재부 직원들이나 기재부의 지금 조세 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도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까지 고치지 않고 계속 고수하는 저희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청와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선거가 2년 앞두고는 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정치적으로 저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사실 뭐 지금의 한국당 편도 아니지만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코스닥 일봉 차트 잠깐 볼게요. 많이 회복했죠. 종가에 많이 돌렸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2% 넘게 떨어졌었고, 사실 보면은 헤드 앤 숄더 모양이에요. 완전히 지금 오늘 회복했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저런 답변이면 내일 또 만약 이렇게 내려가면은 완전히 헤드 앤 숄더로, 여기에 개인 대주주 물량이 만약에 여기서 터져 나온다. 121선 이평선 장기 이평선 내려가고요. 수급주를 완전 꼬이게 됩니다. 종목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펀더멘탈 좋고 제가 좋은 종목들 말씀드렸던 것도 못 버티게 됩니다. 이건 수급적으로. 코스피는 어떻죠? 얘도 뭐 마찬가지로 헤드 앤 숄더로 볼 수 있지만 얘는 60일선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력한 역할을 삼성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돌리고 종목들, 강한 종목들, 만약에 대주주 이슈 이런 게 끝난 게 아니지만요, 결국엔 오늘도 헬스케어, IT 하드웨어, 소재, 애플 관련주, 애플 12 지금 대만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해요. 국내 뉴스에는 10일보다 못해서 11을 나간다 보고 있는데, 저는 재고 떨이 하려는 사실 수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12 상당히 해외에서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변동성이 있겠지만 단타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권유드리기 쉽지 않죠.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단타를 권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 현금이신 분들, 그리고 오늘 플러스 종목과 실적 성장 받치는 종목은 차근차근 좀 사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매우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미국 대선 때문이 아니고 국내는 결국에는 이 종목들은 제가 보면 코스닥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대형주들도 충분히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트리거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올해 3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주주 이슈가 끝나면 이 종목들이 오늘
강한 종목들이 주도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HTS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거래소 어땠죠? 역시 24포인트 하락했다가 고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전한테 계속 내렸고요. 오 올랐죠. 그죠? 코스닥 어땠죠? 똑같습니다. 오전한테 내리다가 오후 내내 종가가 고가. 오늘 수급은 어땠어요? 개인이 장중에 코스닥 1000원 넘게 샀었거든요. 매도 못 참고 매도했습니다. 그죠? 못 참고 매도했어요. 신용 물량 나가기 전에 나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외국인 시장 사줬죠. 그죠? 기간 2600억 사줬고요. 그 제가 계속 환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세요. 외국인의 전체 시장 400억이지만 전기전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닉스 이런 거 계속 사는 겁니다. 바스켓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매크로 환경은 맞다는 거예요. 코스닥 어땠죠? 외국인은 오늘 싹 쓸었네요. 이 개인 나가는 물량 외국인이 산 거고요. 이 어땠죠? 연기금 계속 팔고 있고 펀드 계속 팔고 있고 사모펀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풀업조 그죠? 기타 법인 이런 대주주 양도세를 먼저 앞당겨서 자기네가 먼저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변동성 지수는 어땠죠? 오늘 코스피 연계된 변동성 지수는 상당히 좋았어요. 역시 어제 보였지만 많이 올라가면 여기라고 했는데 61선, 이평선 때려맞고 음봉으로 지수가 올라가니까 역으로 변동성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가 끝난 거 아니라고 했고요. 오늘 종목들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 대형주 쪽 보면은 삼성전자 1.5%나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좀 빠졌지만 시가총액 거의 400조가리가 이렇게 올랐고 네이버, LG화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올랐죠. SDI, 모비스. 오늘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정의선 현대차는 주겠지만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지배구조의 이슈, 주식 그런 것들은 또 글로비스는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죠. 저는 현대차의 주주로서는 좀 열받을 거라고 어제 영상을 2번 가까이 올렸는데 물론 하나는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이지만 이 글로비스 보십시오. 이 정의선 부회장이 제일 대주주 아닙니까 이게? 그죠? 정의선 23%, 정몽구 옛날 회장님은 6.71% 명예회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장과 무관하게 얘는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 지배구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의 주주들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어쨌든 제가 현대차 밸류에이션 단순 수소자 전기차 지금의 충당금 이슈 안 쌓고 올린 게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린 뉴딜도 아침에 내내 빠지다가 풍력주 이런 바이든 또 관련돼서 그린 뉴딜 테마주 올랐고요. 헬스케어가 지금 문제예요. 헬스케어 라이선스 아웃 종목들 좀 오늘 또 때려 맞았고 셀트리온이 증권사에 약간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 나오면서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쪽 보십시오. 삼천전자약 같은 거 10% 올랐어요. 이거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고점에서 얼마.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주도주인데 그리고 상당히 코스닥 지지선 차트로 보면은 좋은 종목들. 제가 잠깐 보는 ST판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많이 빠졌어요. 어제 8%, 오늘 장중에 8%, 16%가 빠졌죠. 그죠? 차트 매우 안 좋아요. 근데 61선은 오늘 반등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거래량 지표를 보면요. 자, 여기서 장대 양봉할 때 이 거래량 터졌죠. 근데 하락할 때 거래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상승할 때 아니면은 꼭지에서 조금 이런 거래량이 이거는 저기 좀 다른 이슈긴 한데 어쨌든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헬릭스미스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헬릭스미스 어땠습니까? 이거 지금 하락하면서 거래량 터지잖아요.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안 좋아요. 하락하면서 거래량 터지는 거 안 좋고 이게 일반적인 원리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하락할 때 거래량 터지는 거는 하락하더라도 뭔가 이슈가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종목인데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했어. 대규모 유중이라든지 아니면 악재라든지 뭐가 터졌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빠진 건지 아니면은 이 거래량이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빠진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반도체 비메모리 다 좋았고요. 또 애플 관련주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강했던 종목들 좀 기억을 오늘 본인 나름대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기간매도 11월까지 지속될 가능성 큽니다. 연금 물량도 남았고요. 주식시장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원달러요 아까 1139원이라고 했고요. 미국 3대 지수 조정 받고 있습니까? 그냥 일시적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구간이에요.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 맞는데요. 수급 때문입니다. 수급. 그러니까 개미들한테 안 좋은 건 결국엔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팩트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수급 리스 끝나면 일부 주도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간색 강한 종목들 기존 주도주 안에서 좀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어내는 게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 발굴 분명히 지금 같은 시기에 현금 가지신 분들은 여유롭게 하셔야 되고요. 신용 이러신 분들 신용 줄여야 됩니다. 결국 저는 오늘 이런 분들이 제일 짜증났을 것 같아요. 던지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수익이 20-30% 났다가 지난주 빠지고 버텼는데 어제 오늘 장중에 오전에 빠져서 던지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전 수조 오신 분 많을 텐데 저도 경험상 오늘 정말 짜증났거든요. 보면은 장을 보면은 참다 견디고 못 팔면은 바닥입니다. 경험상 항상 그랬고 이때가 제일 짜증나기 힘들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지금 기재부의 입장 계속 양보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기간매도 계속 나올 거고 하지만 거의 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부 9부 능선 왔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 수급으로 밀면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 이슈가 끝나면요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실적주, 성장주가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종목이었고 주도주였다면 사실 이성적 판단이 지금 어렵죠. 저도 어렵고 모두가 어렵습니다. 펀드 매니저도 오늘 오전에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말이 쉽지 냉정하게 생각 판단은 인간이라면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약세장의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드린 저금리, 환경, 인플레이션 지금 당분간 오지 않는 거, 미국이 연준의 AIT로 막고 있다는 거, 국내 환경만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그것도 코스닥 종목들 정말 기재부 청와대 정부에 정치하시는 분들 세금 때리시는 분들 어떻게 단일 시점에 12월 말에 어느 시점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고 그거 팔았다가 다시 사면은 대주가 아닌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주식 정책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무리 코멘트 이 영상 혹시 관련 직원들 보셨으면 거침없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판단 요건과 기준이 뭔지 지금 기재부에서 하는 말은 홍남기 그 기재부 장관이 이제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계속 추진해오던 정책이다. 추진해오던 정책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라고 국민들을 뽑고 국회의원 자리 주고 그런 장관 자리 얻는 거 아니지. 국민의 말을 그냥 일방향으로 계속 저렇게 그냥 고집할 거면은 사실 그게 대표하는 직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하여튼 신용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미 많이 빠졌지만 수익 냈던 거 내뱉었지만 버텨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